네,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죠. 철인 3종 경기 선수. 예.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이 있었고, 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는데, 예. 이렇게 해서 체육계 폭행 사건이 다시 한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끊기 전에 수차례 가혹행위 사실을 여러 곳에 알렸습니다. 뭐 국가인권위에도 알렸고 대한체육회 그리고 경주시청에도 알렸고 경찰 고소까지 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대한철인 3종 협회까지.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에 다 신고를 하고 다 묵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예, 뭐 맞습니다. 녹취록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폭행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책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본인의 이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도 고 최숙현 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 제대로 조사도 안 했고요. 또 피해자 중심 조사가 잘 안 이루어져요. 이 체육계 오래된 관행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지도자들 맘만 듣고요. 적당히 그냥 예컨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직접 불러서 중립적인 입장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조사보다는 뭐 서면으로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히 전화해보고 확인해 본다거나 그러면 뭐 가해자로 지목되는 분들이 다 그거는 오해고 그냥 나는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고 훈련 차원에서 한 것이지 특별히 폭행한 게 없다 이래버리면 또 넘어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체육계의 오래된 관행들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좀 민감하게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려는 체육계 오래된 관행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또 불러온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당사자가 견디기 힘들고 억울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그 어린 나이에 했겠는가. 그 녹취록 보면은 저는 계속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빨 꽉 깨물어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 감독과 팀 닥터라는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뭐 감독의 뭐 고향 선배라고 하는데 감독 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빨 꽉 깨물어 해놓고 퍽퍽 이제 때리는 소리가 나고 말이죠. 복숭아 하나 먹었다고 밤새도록 빵 20만 원어치를 그냥 먹고 토하고. 네, 맞습니다. 뭐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하고 말이죠.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주 경주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저는 봐요. 관리 감독이 어쨌든 경주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경주시는 팀 닥터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팀 닥터라는 사람은 경주시가 고용한 것도 아니고 감독이 아름아름 데려왔다는 것도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선배를 데려왔는데 닥터라는 사람이 물리치료사 자격증밖에 없어요. 아니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팀 닥터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 분야의 물리치료를 받는 분야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또 최근에 불거진 의혹 중에 하나가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이 그 금품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사가 돼야 되지만 이 선수들한테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매달 내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명목이 더 웃겨요. 물리치료사 자격증만 있는 분이 심리치료하고 뭐 훈련에서 강한 어떤 정신력을 키우는 훈련을 시켜주고 뭐 치료를 해준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팀 닥터라고 하면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심리치료 본인이 말로 심리치료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심리 상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폭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팀이었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고 경주시도 이걸 제대로 감독 안 하고 감독한테 맡겨놓고 그냥 또 경주시에도 사실은 진정을 냈잖아요. 최숙현 선수가. 그런데도 제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지 이 어린 선수 한 명의 목숨을 너무 아깝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사회 또 특히 경주시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선수 중에 고 최육현 선수뿐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2, 제3 수없이 많은 지금 선수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 폭행에 시달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요. 예, 뿌리를 뽑아야 되겠고 이 팀 닥터라는 사람 보니까 의사도 아니고 그냥 물리치료사라고 하는데 자격증만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운동선수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뭐 워낙에 이제 근육을 많이 쓰니까 근육도 이제 마사지 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돈도 갈취하고 말이죠. 이런 폭행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그렇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 뉴스를 보고 아마 모든 국민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정말 국회의원들 세비값 해야 됩니다.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관련 입법 확실히 세워놓고 그래서 재발 방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심석희 선수 사건 때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잖아요. 아니, 그때 제대로 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모든 경기, 그건 그때 당시 쇼트랙만 조사할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목에 대해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문제 터지면 그 문제 터진 부분만 조사를 하고 끝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니 이번에 국회에서 정말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선수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다시는 그 감독의 자리에나 아니면 코치의 자리나 지도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계속하고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얼마 있으면 또 조용해지면 또 다시 자기가 감독이나 코치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이 있거나 이런 일에 발견된 사람은 정말 영원히 체육계를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또 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 또 그랬었죠. 단체 생활, 조직 생활 이런 걸 잘 아실 텐데 누구보다 사실 이런 조직 생활, 단체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얼차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죠. 기강을 좀 세우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얼차려라는 게 그 받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얼차려야지 이거는 지금 그냥 폭행입니다. 폭행. 그렇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얼차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체육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정신을 좀 가다듬고 좀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새롭게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건강과 체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푸시업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걸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많이 선착순 이런 거. 그럼요. 달리기를 하든 그런 방법이라면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라고 이런 행동은요. 그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가 엘리트 육성 그 위주의 스포츠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 7, 80년대 그때 스포츠 정책 아닙니까? 올림픽 가서 메달 따고 국민들 하나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메달 안 따면 어때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서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검찰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매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하게 되네요.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라는 걸 발동을 했네요. 이게 딱 15년 전에 그 천정배 법무장관이 있을 때 그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그러네요. 우리 헌정사에.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은 이거를 이제 수락을 하고 바로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수사 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무에서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특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명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예,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그래서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고요.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검사 전반에 대해서 검사 누구든 예.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 검언 유착이라고 의혹이 울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한 거죠. 검찰총장이 아시는 것처럼 그 채널A 전 기자 지금 해임이 됐으니까요. 전 기자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사 전문 자문단이라고 하는 걸 꾸렸습니다. 그 수사 전문 자문단 꾸려서 수사를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앙지검의 사건과 중앙지검의 수사와 별개로 수사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거를 중지해라라고 지금 수사 지휘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본인의 측근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만 보고를 받아라 이렇게 지휘를 한 겁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전문 자문단을 중지하라고 지시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통해서 검언유착 사건 이 조사에 개입할 수도 있으니까 워낙에 또 측근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 이거를 이제 중단을 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 뭐 이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얘기죠. 우리가 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게 당연한데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이게 검찰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명예가 훼손되고 뭐 이런 건가 봐요. 뭐 나아가서 윤 총장 자진 사퇴 압력으로까지 해석이 되나 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15년 전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도 이걸 수용하고 나서 자리를 그러니까 옷을 벗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제 검찰 조직으로 보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수사나 지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사안은 그때 사안과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지검과 대기검찰청이 같은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중앙지검 수사를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전문 수사단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검과 주가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의견이 지금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검찰총장이 가운데 있고 위에 이제 추미애 장관과 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압박한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그렇게 상황이죠. 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어쨌든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권이 발동이 되면 지휘권이 발동이 되면 이제 옷을 벗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사례였죠.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그럼 과연 윤석열 총장이 과연 자리에서 물러날 거냐 스스로 그거는 약간 아직은 의문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즉 중앙지검과 대검이 의견이 다르고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론의 추이를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물러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다만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파장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법이 이미 명시가 된 그 조항에 따라서 법무부장이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만약 검찰총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을 보면 또 예외 조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1항이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예외 조항이 검찰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논란이 좀 심해지죠.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것인데 어떤 상관에 대한 어떤 그 불복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기강을 그러니까 공직기강 완전히 무너뜨렸다. 또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다. 또는 임명권자 물론 임명권 대통령입니다만 임명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아마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참 들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거군요. 이 예, 법무장관의 수용을 수사 안 할 수도 지휘권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근데 참 그 갈등이 더 애매하네요. 격화되겠죠. 예. 예, 지금 사실 보면 지휘 체계상으로 보면 법무장관 아래 검찰총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사실 예, 검찰총장도 또 장관급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 그분도 예우는 같아요. 그렇게 받고 예.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참 애매합니다. 이걸 좀 확실히 좀 예.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중요한데,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이번 사안에 추미애 장관이 내린 수사 지휘권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총장이 정말 떳떳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인이 개입 안 해도 수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예.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 주장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도리어 본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저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검찰총장 입장에 차라리 물러서서 그냥 중앙기업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하고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와서 한동훈 검사장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인한테 힘이 더 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부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예.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거 도리어 측근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본인이 당연히 뭐 그렇죠. 떳떳하다면. 예. 근데 참 예. 이상하게 이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까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 윤석열 검사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사가 확실하고 이렇게 자기 측근이 연루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선을 확실히 긋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이는 건 좀 그렇지 않은 면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여야도 아주 지금 난타전입니다. 지금 야당 쪽 주장을 보니까 추미애 장관을 해임 건의하겠다. 안 되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 주장을 보니까 지금 윤 총장을 공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장모, 부인 또 측근들에게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과 검사장들과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거 이거 너무 오만한 자세 아니냐 뭐 이런 공격 여야의 똑같이 대리전이죠. 지금 그런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탄핵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의석 구조상 그게 어려워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낼 수는 있겠죠. 그 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고 보는데 그렇겠네요. 결정적으로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또 파장을 불러오고 있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시작하자마자 낙마를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작년 8월경이었어요. 8월 27일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만났는데 윤 총장이 아예 조국 전 장관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낙마를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깜짝 놀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윤 총장이 만약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면 검사가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립적인 시각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의사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낙마를 목적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그거는 검찰의 중립성을 잃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또 윤 총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어느 주장이 맞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증언이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그 여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